또 투자자들 입장에서 궁금한 건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비슷한 이커머스 시장들과 비교를 했을 때 미국에서 주식으로서 쿠팡의 경쟁력은 어떨까요? 그게 참 평가하기 힘든 게 네. 왜냐하면 명확한 그 지표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존이 PER 100배가 가기도 했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향후의 성장성이 워낙 좋아지고 아마존 주가가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 하게 되면 예전에 2013년도, 14년도 막 이때 일반적인 회사들은 투자 회수기로 접어들 때 주가가 막 올라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바닥을 치고 올라올 때 주가가 막 이렇게 상승을 해요. 그런데 아마존은 재밌는 게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 주가가 막 상승했어요. 왜냐하면 네. 아마존이 그때 뭘 선포했냐면 온라인 유통시장에 진출하겠다. 얘네도 원래 유통회사가 아니에요. 원래는 음반회사였고 막 그래요. 이북 회사였고. 그렇죠. 예. 그래서 본격적인 투자를 하겠다. 이러면서 막 주가가 올라갔어요. 근데 본격적인 투자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비용이 많이 들겠죠. 네.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갭이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PER이 막 100배, 150배. 매출은 떨어지는데 이익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익은 떨어지는데, 이익은 떨어지는데 기대만 높아지는 예, 거죠. 주가가 올라가니까 네. 밸류에이션이 막 100배, 150배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약과예요. 영국의 오카드 같은 식품 온라인 회사 네. PER이 350배 막 이렇게 돼요. 손실 나는데 막 주가가 가니까 뭐 이익 막 뭐 100억, 200억밖에 안 되는데 주가는 몇 조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밸류에이션이 왜 나왔느냐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게 없던 시장이 새로 생기는 거고 거기에서 패권을 잡아가고 있으니까. 더구나 아마존 같은 경우 예전에 이북 시장, 뭐 음반 시장에서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다 먹는 거예요. 그럼 역마진 날 거 아니에요. 역마진. 그래가지고선 처음에 손실 나니까 야, 쟤네들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주가도. 그런데 나중에 이북을 음반을 다 먹었어요. 그런 스터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경험이. 그러니까는 아마존은 뭘 해도 돼. 그러니까는 우리 온라인 유통시장 본격적으로 진출할래. 스마트폰 나왔어. 뭐 이러면서 막 하니까 실적이 떨어지는데도 주가는 선반영한 거예요. 쟤들 이렇게 될 거야. 과거 이북 시장이나 음반 시장처럼. 그러면서 주가가 선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그 쿠팡이나 이런 데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한국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또 쿠팡이 그런 게 될 것이다. 네. 그런데 이제 가능성은 물론 낮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근데 아직 시장 점유율이 15%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게 이제 약간 좀 밸류에이션 할인 요인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유통시장은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한 30% 정도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40%가 훨씬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서 뭔가 그런 플레이를 하기에는 조금은 지금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거를 예로 들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아마존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아마존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벤더들을 이제 쥐어짜요. 처음에는 이제 물건을 싸게 팔아서 많이 파는데 그 마진의 스퀴즈를 유통업체가 당해요. 아마존이 그냥 그렇게 이익 훼손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절대적인 사업자가 되면 협상력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벤더들한테 야 이제 우리 그만 좀 마진 훼손할래. 좀 네가 좀 싸게 줘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벤더들이 굉장히 이제 마진 압박에 시달리는 거죠. 근데 아마존 빼놓고 팔 데가 없어요. 아마존을 빼놓고 온라인에 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 시장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물건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GP 마진이 0.1%포인트만 개선이 되더라도 지금 쿠팡 같은 경우에 뭐 매출 규모가 막 14조 막 이렇잖아요. 영업이익이 1,400억이 증가해요. 0.1%포인트만 좋아지더라도 아마존은 훨씬 크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광고 마케팅 수익. 절대적인 시장점을 가져게 되면 광고 마케팅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유통마진으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광고 마케팅 수익.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유통마진 돈 버는 거 별로 없어요. 크라우드 사업하고 광고 마케팅 수익입니다.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에서 그걸 가져가는 거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온라인 유통시장은 유통마진과 돈 버는 게 아니다. 유통마진과도 돈 번다고 하게 되면 그런 바잉파워 증가로 인한 GP마진 개선 0.1%만 하더라도 엄청나다. 그러니까는 100배, 200배 받았던 그런 사업을 누리고서. 근데 쿠팡은 아직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최근에 LG생활건강이 철수했어요. 쿠팡에서. 그 다음에 작년에는 클리오가 철수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싸게 판다 쟤네들. 그러니까는
브랜드 업체 입장에서는 이 가격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격이 교란되면 브랜드 인지도가 훼손이 돼요. 네. 그래서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격을 통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브랜드 업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이제 함부로 설화수나 이런 브랜드들을 함부로 따이공들한테 안 파는 이유가 네. 이 따이공들이 중국 넘어가서 어디다 물건 팔지 모르는 거거든요. 브랜드가 훼손되니까. 그런 리스크 때문에 이제 주의하거든요. 근데 지금 쿠팡은 그런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유통 베이스가 아니라 IT 베이스예요. 그리고 물류가 지금 다 직매입이니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공간이 부족해요 지금. 그러니까는 쿠팡에서 재고를 오래 쌓아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재고를 갖다가 다 이제 비우기 위해서 가격을 굉장히 많이 하죠. 최근에 보면 이제 쿠팡 막 난리 났죠. 뭐 되게 막 싸게 판다고 막 지금 뜨던데 그런 것들이 이제 유통 재고 기간 일정 수준 넘긴 거거든요. 네. 네. 블랙 프라이데이가 미국에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재고떨이. 재고떨이죠. 우리나라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백화점이 직매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쿠팡은 가격 통제 같은 거를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은 매출 올리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재고 부담을 줄이는 게 중요한 거고 물류센터를 공간을 일정 수준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고 순환이 잘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냥 얘네들은 그냥 반값으로 팔고 막 이러는 거고 그러니까는 GP 마진이 낮죠. 그런데 클리오나 LG생활공업 입장에서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쿠팡에만 팔아요? 올리브영에도 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자사몰도 팔 거고 백화점에도 팔 거고 올리브영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지금 쿠팡이 저렇게 싸게 파는데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팔아?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클리오 입장에서는 쿠팡에나 그런 식으로 못 팔겠다. 뺀 거죠.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팔아야죠. 아마존이 47%인데 시장 점유율이. 네. 근데 한국에서는 그 정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쿠팡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바잉 파워, 절대적인 협상력 이런 것들이 아직은 조금은 좀 미진하다.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업자라고 말하기는 아직까지 힘들다. 그런 걸 약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어떻게 보면 향후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을 조금 덜 받았죠. 네. 예,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정도 밸류에이션을 안 받았죠. PSR 2배라는 것들이 높은 거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할인을 좀 받았죠. 그런 시장 점유율이 좀 낮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기업 가치가 말씀하신 것처럼 알리바바나 이제 아마존보다는 낮은데 또 국내 뭐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또 이제 국내 유통업체들과 이제 똑같이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 국내와 비교하면 높게 받았다. 엄청난 거죠. 네, 고평가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회사니까 기존의 유통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죠. 성장하는 산업인 게 1등인 거고 절대적인 사업자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기존의 유통업체들은 디레이팅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시장 파이가 줄어들고 있고 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시장은 2013년 10년 초 대비해서 시장률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민간 수배율 2, 3% 성장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떨어진 거죠. 홈쇼핑 같은 업체들 영업이익은 한 15% 정도밖에 10년 전에 비해서. 근데 주가는 3분의 1 토막 났어요. 왜냐? 밸류에이션이 15배 하다가 5배로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특히 성장성에 엄청난 웨이트를 줍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캐시가 좋더라도 캐시플로우가 좋더라도 성장성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디스카운트를 해버려요. 5배 막 PBR 0.2배, 0.3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여력이 얼마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쿠팡을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업체하고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나이브한 거죠. 네, 어리석은 짓입니다. 아무래도 쿠팡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쿠팡이 뭔가 리레이팅 할 수 있는 뭔가를 내놔야 한다 아니면 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쿠팡에 필요한 전략이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쿠팡이 아마 이미 뭐 상당히 이제 훌륭한 경영진이 잘 판단을 할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리수만 두지 않으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 뭐 현상 유지만 11km 이내에 11km 이내에 전체 한국 가구의 70%를 놓겠다. 뭐 이런 식으로 물류센터 지금 150개 놓는다고 투자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갑자기 늘리기 위해서 뭐 M&A를 무리하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홈플러스 얘기 나오고 있는 게 홈플러스 또는 뭐 이베이 코리아 완전 다른 비즈니스거든요. 그런 무리수만 두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한국에서 온라인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꾸준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이미 작년 좋다. 실적 보게 되면은 네네. 쿠팡하고 네이버, 쓱닷컴 이런 회사들은 50% 이상 성장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회사들 카카오 커머스는 조금 다르고 워낙 조금 카테고리가 좀 다르니까요, 영역이. 나머지 이제 오픈마켓 업체들이나 뭐 이런 업체들은 다 10%도 성장을 채 못했어요. 그냥 뭐 그만큼 온라인 유통시장이 이제 재편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네네. 지금 수준으로만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뭐 그러면은 포캐스팅 해보게 되면 한 3, 4년, 2, 3년 후에는 그러면 뭐 30% 시장 점유율 넘을 거고 그러면 그런 가능성만 높게 보이면 선반영을 하거든요. 주가는 건 선반영을 하니까. 그러니까 주가 모멘텀 측면에서도 뭐 괜찮지 않을까. 거기다가 실적이 만약에 BEP를 넘어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죠. 실적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잘하면 뭐 올해 작년에 이 코로나19 일회성 비용이 뭐 5천억 들어갔다. 이게 팩트인지는 몰라요. 네. 예, 확실한 건 아닌데 그런 걸 제외하게 되면은 뭐 작년에 영업 손실이 거의 1,000억, 2,000억밖에 안 됐던 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죠. 네. 재작년에 7,000억이었으니까 영업 손실이.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흑자 난다는 얘기를 잘하면 아무튼 흑자로 돌아서게 되면 너 내년에는 될 것 같은데 늦어도 그러면 또 시장에서의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일들이 훨씬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사소하게 정부의 규제라든지 소비자들의 반발 지금 쿠팡맨 뭐 올해도 오늘도 한 명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환경 규제 같은 것들 지금 뭐 배송하는 여러 가지 주머니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너무 환경 낭비적인 게 많다고 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소화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전망이 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